오늘 주제는 가야 신라 고도 비교고,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시죠? 하만을 고도로 지정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 그냥 재미로 역사 공부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뭐 손자에게 알려준다든지 목적 의식을 가진 거 중요하듯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단장 뭐 하기를 지역민들에게 자부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장 고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훈련이 되고요.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하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고, 지역민들한테는 하다못해 차라도 한잔 팔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뭔고 하니까 문화산업이에요. 저도 박물관장 때 다 이제 국가정책할 때 대통령의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박물관이나 박물관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100대 과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산업과 연결시킨다는 말은 돈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용성을 가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박물관도 일단 지역민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가 이해시키는 게 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상품점, 요즘 중앙박물관 묻죠. 난리 났잖아요. 캐대형. 예, 원래 이거 저기 몇십억도 못 벌었어요.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고, 우리는 당연히 평생 그래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몇 년 사이에 100억씩 신청하는 거예요. 작년 제 있을 때 213억 찍었다가 올해는 300억으로 이제. 이거 성공 요인은 뭘까요? 오늘 뭐 강의도 강의지만 어제 지난주에도 신라는 했으니까 가야만 해도 되니까. 네? 아주 공부 잘하시는. 네, 또 여러 가지가 일단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어른들이 했잖아요.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 없다고, 실패든 성공하든.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가 뭔가 하는가. 첫째, 뒤에 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실용성. 그전에는 똑같이 만든 거야. 인왕제석도 똑같이 프린트해가지고 팔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그림 똑같이 제가 팔았는데 안 사가, 사람들이. 왜? 진짜가 박물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술 취한 사람을 딱 따가지고 술잔에다 딱 하고 술을 따르니 얼굴색이 빨개져.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 그림이 나대죠. 신윤복 그림이 나온다는 걸 이 사람이 감으로 캐치한 거야. 아니, 어디 그림은 몰라도 이거 우리나라 그림이라는 거 알잖아요.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까 오다가 어떤 분이 사슴 그거 보고 막 너무 크게 해석한데,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외진이 보면 하만에 왔더니 사슴 있구나. 사슴 하면 녹용, 그 다음에 피 뽑아먹는 생각했더니 하만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또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용성은 변화를 해. 따라갈 수가 없어. 아니, 시대마다 실용성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실용성을 바꿔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겠어요? 원래 애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원초적인 거. 원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 미국에서 팔았으면 안 팔렸을 거야.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중앙박물관에서 그걸 보고 전시실에 갔더니 걔가 있는 거예요. 방과사회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팔았을 때는 안 팔렸는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색깔 4가지를 딱딱딱 만들고 하는데, 그것만 원인이 아니고 그걸 들고 어디가 2층에 있는 사유의 방에 가서 이 두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뭐 학생들한테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잘 팔리고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박물관, 하만이 잘 되려고 하면 농공단지도 중요하지만 원래 아라가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고분고 청소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가 어떤 문화였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계속 아라가야는 딱 정해져서 앞가야, 그리고 가운데 가야잖아요. 진짜로 딱 가운데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나라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삼국하고 가야의 제일 다른 점은, 삼국은 가운데 중앙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화되어 있지만 가야는 소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논문 그리고 강의 올 때 가야의 네트워크가 이야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네트워크의 가운데 있어. 지금까지는 김해하고 고령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치우쳐져 있어. 딱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래서
문헌 기록에 보면 회의는 어디서 해요? 아라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뭐이 좋아? 이게 나라의 국력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가야는 또 하나 크기로 해서는 안 된다. 저 고령 가서 봤더니 막 산에 있다고 해서 여기도 막 크게 막 하지 마시고 저 바닷가에 있는 김해 가서 막 혼내지 마시고 딱 난강변의 구릉지대에 예쁘장하게 있는 가야 아라가야를 만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파악해야 문화상품도 만들고 뭐 하는데 사서면 꼭 뭘 한번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 지역 디자인을 꼭 섭외하셔서 너 재능 기부해라. 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끝나면 안 돼. 많이 팔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라가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사슴을 보고 고분군을 건들게 만들고 성산토성, 성산산성의 둘레길을 걸으면서 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광을 만들어줘야 돼. 곧 지나면 여기는 뭐 저도 자주는 못 옵니다만은 대구하고 부산하고 창원, 진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기가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제 교통이 더 발달하고 자동차가 잠잠에서도 오잖아요, 이제요. 자율주행이 되면 오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기만의 자랑이 뭐라고요? 아라가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돌아가는데 고분군 막 예쁘게 한 그게 아니고 원래 아라가야가 그러면 딴 가야와 다른 게 뭔가 이런 것들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강의도 그런 측면에서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신라끌 하고 가야 도읍잔에서 차지하는 위치. 아까 답은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가야 중에서도 한가운데. 그리고 한가운데니까 모범적인 게 있을 거라.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가야혁명, 후기가야혁명하고 고령하고 김해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진짜였더라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뭐 고도법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 뭐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래 4세기부터 7세기까지는 삼국인 줄 알았더니 기록에 그 안에 또 막 애맥이 움직이고 고구려군 안에 애족 군대가 최정예예요. 왜 정예겠어요? 애족이 산악지대를 타면서 사냥하는 사람들이야. 고구려 군대 안에는 고구려인도 있지만 거란족, 여진족, 그 당시엔 말갈족이겠죠. 그 다음에 예족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있었던. 우리는 지금 세 나라로 정리했습니다만은 또 백제를 만들어 하고 났더니 보니까 이쪽 지역은 국가체는 백제인데 사람들이 별로 백제라고 문화를 향유 안 해. 소위 말하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힘으로는 복수겠지만. 그러면 이 문화를 백제라고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백제는 끝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라에서 후백제가 나타나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백제가 원래 오청탑, 정림사지탑이 백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석가탑인 삼청호로 200~300년 동안 다 바뀌었는데 후백제 때 다시 오청탑이 등장해요.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다시 붕어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라가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라가의 기억을 지금 어떻게 20에 되새기느냐. 제 입장에서는 지방성장의 시대에 함안에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공예산업이 아니고 문화산업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농단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문화에 많이 했는데 귀향을 했어. 그럼 대학에서 배운 거를 나 왔으니까 농사만 지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대학에서 배운 걸 연관시키는 걸 자기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그 교과서의 제목이 삼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삼국과 가야로. 사국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했죠. 구조가 달라요. 다른 걸 억지로 하나로 할 필요 없고 다른 걸 제가 또 앞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했을 때 최근에 뭔가 하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대가야 수업을 들어보시면 대가의 영역국가, 대가에도 신라처럼 넓은 땅덩이 됐다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확장했던. 예. 근데 가만 보시면 이거는 신라의 방식이에요.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정복하는 과정이고 멸망할 때까지 경주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을 차별해요. 그래서 경주 안에서 술 마실 때는 신라인 할 때는 경주 사람만 신라인이에요. 신라 육부인이라고 진칭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런데 가야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없어요. 각자가 다 힘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여기는 그래 형제 관계인 거예요. 단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역의 자율성이니까 21세기 지방 자치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가야가 부각된 게 뭐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대서가 아니에요. 21세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함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가야 안에서 고령하고 고분군 정비도 그렇고 고령하고 김해를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는 낮은 구렁이에요. 저기 고령에 가보시면 딱 가면 산 위에 막 이게 있어가지고 멋있어 보여. 근데 거기에서 착안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낮은 구렁 사이사이에 곡선비를 가지고 사슴이 뛰놀 듯한 분위기를 가진 걸 만들어요. 이게 내 생각인데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적으시고 나중에 군에도 이야기하시고 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역사는 신라의 역사예요. 이긴 자의 역사만 배운 거예요. 그러나 땅덩이 넓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고조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중국까지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유럽까지 가야 돼. 그것보다는 어디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 내 땅 우리 집 내 근처에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하지. 저 트럼프 잘 되는 거 뭐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좁은 범위 안에서 압축석을 가진 성장이 중요해요. 그게 딱 가야예요. 딱 산으로 둘러싸인 강이 흐르는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우뚝 솟듯이 하만이 우뚝 서야지만 이제 가야 역사가 연결된다는 걸 말합니다. 특히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가야가 멸망할 때가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영역이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근데 고령 분지 안에서만 활동하던 영역을 몇십 년 전도 몇 년 사이에 이게 전라도까지 갔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라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야식으로 산성이 올라가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고려가 대표적이에요. 고려가 살수대첩까지 해서 이긴 이유는 뭔가니까 절대 한 번도 수나라와 당나라와하고 정면승부를 한 게 아니고 피해 다니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가는 애들 중간에 다 살수대첩하고 기주대첩은 집에 가는 애들. 그거 유명한 이야기였잖아요. 절대 우리 땅에 들어온 애들은 살려서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당나라하고 전쟁할 때 마지막 멸망 때 보면 어떤 하니까 젊은 장군들이 못 참아. 양만춘처럼 성에서 끝까지 안 나오고 막 저기 막 약 올려도 안 나가야 되는데 요동성 앞에서 당나라 마지막 멸망기에 군사들 들어오니까 젊은 장군들이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더 많아. 성을 지키기에는 내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돼. 더 아이러니한 거 포로가 다시 당나라 분이 돼. 힘 대 힘으로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구려는 성을 중심으로 700년간 군대를 훈련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나라식으로 싸우니까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야가 영역 국가로 간다는 이야기는 신라의 방식으로 간다는 여러분 방식으로 가요. 가야 안에서 하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야는 자율성과 독자성, 신라는 합쳐야 되는. 지형 조건, 가야는 바다와 하천에는 소분지를 끼고 소국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힘을 발휘하는 거고, 신라는 안 그래요. 사로국이 옆을 나라를 가서 점령시키는, 신라를 확장시키는, 경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가보시면 경상북도의 지자체의 고분군이 신라식 고분군이 강조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죠? 대가이천 모르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경주하고 똑같거든. 똑같은 방식을 관광객이 찾아갈 이유가 드물다는 게 최근에는 뭐 그 세부적인 차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자율성에 대해서 지역 문화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야라고 해가지고 김해천을 설명하시면 여기 아무도 안 와요. 그래 연구도 안 돼.
특성성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신라는 그럴 필요 없어요. 경주만 딱 연구하면 돼요. 1000년 동안 경주를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소국은 뭐하냐? 외교권, 군사권만 독자적으로 다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하는데 신라는 소국들을 남겨놓더라도 평소에는 네가 그래 알아서 하는데 전쟁이 일나거나 딴 나라 고구려하고 접촉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천, 남해안처럼 다양한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데 신라는 딱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거기만 딱 장악을 시켜요. 그래서 자율성이 무너지고 신라가 통합을 추구하는 시점에 저는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방식을 따라가는 순간에 멸망해요. 여기는 확장이 아니고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곳에서 했다고. 거기에 비해서 신라는 딱 경주 중심이고 통일기가 되면 전국의 탑은 몇 개? 3층짜리 2개 탑이 되면 석가탑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사가시도 그렇고 막 저 산골에 가도 다 3층 2개인데 왜 뭔가 물론 석가탑의 비례가 좋기도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일단 첫째 이해하셔야 아 가야와 신라가 어떻게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경주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배운 게 이 국가론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딱 명확합니다. 딱 경주의 분지에 딱 고립된 곳에서 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단지 고립됐다고 말하기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주 자체는 고립됐는데 북쪽으로 형산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게 되는데 여기에 포항을 통해서 남쪽으로는 울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난번 경주 답사 갔다 오셨죠? 혹시 가다가 관문성 보셨나요? 다음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울산과 경주 사이 딱 요 가운데입니다. 요 사이에 관문성이라고 있어요. 성하면 동그랗잖아요. 이 성은 일자형으로 23km를 달려가요. 울산과 경주를 구별해요. 그럼 왜 구별했느냐? 통일실 하실 때 만들었거든요. 만들 목적이 명확합니다. 여기가 경주가 신라의 중심지이자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게 됩니다. 신라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몰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홍콩에 해당되는 울산항을 만들게 됩니다. 왜 홍콩에 해당되는 거 하니까 처용 아시죠? 처용의 고향이 울산이에요. 그러면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서역이죠. 아마 이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령에 나오는 사람이 이란 사람이니까. 요 지역에 외국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외국인이 살면 뭐가 들어와요? 처용하고 관계된 게 뭐죠? 사진을 붙이면 뭐가 안 들어오죠? 역병이 안 들어오잖아요. 국제교류에서 나타난 우리와 똑같습니다. 메르스, 코로나처럼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신라인들은 그걸 뭘 막았느냐? 성을 함으로써 질병이 안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처용의 사진에 해당되는 그림을 붙이게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가상의 국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맞아요. 뭔가 하니까 여기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 질병뿐만 아니라 여권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자기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당나라 문화를 배우고 정나라에 조공하는 나라이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신라 안에는 전 세계인이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 나오는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교육봉을 떠나가지고 세계의 중심지로 내가 문물을 고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일기. 예. 또 하나 경주는 강이 세 개입니다. 하나는 형산강이 흐르고 북천이 보분 단지에서 북천이 흐르고 남쪽으로 남천이 흐르고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만 사람이 살고 여기 비어 있잖아요. 5세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여기가 호수였어요. 황룡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물이 차 있는 호수였어요. 그래서 신라인들은 거기를 뭐라 불러나니까 물의 신이 용이 사는 용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주는 이러한 분지 안에서도 자기 성장했지만 이 분지 지형을 남은 인정하지 않고 이걸 이식시키기 바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좀 설명을 하고 가요. 예. 여기에서 중심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황남대총, 천마총 같은 무덤이 있고요. 여기에 초생달처럼 생긴 게 월성인데 천년 동안 왕은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불행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하고 죽음의 세계, 한만으로 치면 여기가 가야리 토성이고 여기가 마리산 고분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빈 공간 이것들이 뭐라고 했죠, 제가? 호수라고 했죠. 하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논이 있는 데는요, 다 그 당시도 호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분지 안에서 살다는 걸 하시고, 여기서 오늘은 삶의 공간인 가야의 토성과 관계해서 요 부분을 위주로 하고 월지를 비교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라 이야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월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는 몇 가지 시각들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신화 소개. 이걸 당궁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로 크면 안 돼요. 당대인한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 속에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기록은 어떻게 해요? 천년 후에 김무식이 쓰면서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기억의 왜곡을 이렇게 해야지 사실 왜곡이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석에 나오는 게 무조건 틀렸다 그럴 게 아니고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왜곡된 기억이에요. 막 거짓말한 게 아니고 5세기 일을 8, 9세기에 왜곡돼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야기해본 친구하고 기억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물론 왜곡은 왜곡이에요. 왜곡이지만 이게 막 네가 속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보다는 기억의 왜곡이라는 좋은 말로. 그리고 문제점은 정확히 짚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제일 정확한 것은 발굴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화 이전의 월성에는 이미 타레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월성의 축조를 보면 이미 101년에 성을 축조했는데 가야리 토성같이 토성으로 된 거는 3세기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월성, 그 다음에 가야리 토성, 그 다음에 풍납 토성 다 그 이상 올라가요. 그 전에 뭐겠어요? 환호 집락이라 해가지고 마을 주변을 또랑을 돌리는 게 먼저 일어나게 돼요. 이것도 다 시가성이 있는 거야. 우리 생각하듯이 그냥 흙부두 올리면 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토성이 제일 힘들어요.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기록에는 나오지만 역사 속의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월성은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기록에는 소진마리간 488년. 생각보다 늦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어떤 모습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이 보는 월성은 5세기 후반이 돼야지 모습을 나타내요.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끝인데 그 다음에 월지를 조성하면서 월성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완벽한 궁성을 해결합니다. 지금 가리 토성에서는 토성만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왕성, 궁궐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동궁도 있어야 되고 연못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는 도시 전체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다리의 건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요걸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중에 그냥 사진 몇 장보다 집에 갔네 이런데 어떻게 봐야 된다? 모든 역사적인 것은 그 당시 사람의 기억을 살리는 신화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고조선을 이해하려면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 그걸 서로 비판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플러스한 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후대인들의 기억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에는 고고학자로서 아까 말한 사슴을 이해하셔야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어디에 사나요? 계곡에 사는 거예요. 아까 평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호수니까. 그럼 호수는 황무지냐? 그건 아니죠. 호수에서 뭐 물고기도, 그러니까 단백질을 보충한.
아마 한반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이 넓고 했더니까 여기는 농경지를 못했으니까 후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곡식보다 더 나은 것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 살고 알천 주변처럼 강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못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는 뭐?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에게. 그걸 경주 가보시면 여러분 황리단계 갔다 오셨죠? 그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은 자에게 먼저.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 고고학적인데 저는 별로 강의 가서 이거 하라고 한 거래요. 막 뭐 외우고 뭐 외워봤자. 무덤 이름 뭘까요? 강의 많이 들었는데 사진 떼어주고 무덤 이름 찾아라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아. 이름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네모나게 친 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무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딴 이름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뭐예요? 석 없어졌으니까 나무로 만들겠죠. 그래, 나무 널무덤. 복관묘라고. 이제 부장품이 넓어지잖아요. 많아지면 옆에 하나 더 되겠죠. 이름이 뭘까요? 덧늘, 나무 덧늘. 기억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저기 집에 가서 또 공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막 공부 못한 사람들 또 그래요. 집에 가서 또 막 여기서 끝내고 나가는 순간 역사 다 잊어버리고 빨리 집에서 밥 하시는 게 오늘 훨씬 현재성은 나아요. 집에 가서 막 남편 밥 차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니 꼭 남편이랑 자기가 해도 되지만 애들 차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공부는 딱 끝내시고 돌아서서는 자기 생활로 돌아가요. 이 나무 덧늘 무덤으로 가겠다. 나무는 자꾸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돌 덧늘로 바꾸면 이게 끝인 거예요. 돌 덧늘을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막 넣으려고 힘들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무슨 돌로 된 무슨 방? 돌방으로 들어가요. 이 딱 4개만 딱 외우시면 끝인데 이걸 막 외우고 그 다음에 사진을 딱 펼쳤더니 아무도 못 맞춰. 이걸 맞추라고 외우라 했더니 외우는 것만 이제 이렇게 돼.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초창기에 박예거스가 나라를 세웠을 때 무덤을 중심으로 왕위 계승도 무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시대는 어디서? 궁궐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삶의 강목보다는 죽음의 공간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마리산 고분을 가느냐? 삼국시대만 해도 죽음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해 토성이 발굴하고 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조상의 무덤이 중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주인공이 차기도 하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5세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니까 신라만 이렇게 해요. 적성 목방에서 돌무지 덧늘을 가운데 108m짜리 이런 돌은 한반도에서 유리 없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신라가 자기만의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다 바깥에도 이 방식을 이제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 없는 건간도 이번에 하듯이 딱 만들어요. 그리고 전국의 나머지 복속한 소국한테는 금을 못 쓰게 하고 뭘 쓰게 하면 돼요? 모양은 똑같은데 금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야는 어떻게 해요? 모양이 가지 가시로 만들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은 적성 목광까지만 여러분 주목합니다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5세기 후반에 월성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방리락 해가지고 지금의처럼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꼬부랑길인데 이제는 똑바른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기차역을 만들고 기찻길을 놓게 돼요. 실은 신라사에서 이 5세기 후반 여러분이 잘 모르는 자비 소지왕 때가 신라를 바꾼 시기예요. 아까 말한 적성 목갑분에서 이거로 전환 시기.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산자의 세계로 전환.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도읍이에요. 그 앞에 무조건 도읍이라 하면 안 돼요. 그 앞에도 고도고 도읍이지만 그 시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엘 도성이 발굴이 끝나면 뭘 찾아야 돼요? 도로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다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 실은 토성 성벽보다 그 두 가지를 찾는 게 고도화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청량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에 남부럽지 않은 똑바른 도시가 나오고 이미 1000년 전에 신라인들이 5세기 후반부터 이걸 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빈 부분은 죽음의 공간은 그걸 벗어나 있죠. 새로운 개체가 지금으로서는 서울로 치면 여의도나 강남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강북에는 지금처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하시는 거 알겠죠? 새로운 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지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전에는 산 밑에 마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탄생하고 도로를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도로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이 도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맨 위와 제일 아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가운데는 거기 갔죠? 이거 어떻게 또랑을 만들었다가 하니까 이게 훼손되잖아요. 돌로 다 만든 겁니다. 요즘은 지금 하수구예요. 그리고 신라는 왜냐니까 아까처럼 격자 도시에 10만 명 정도 살라 하면 전염병하고 이게 하수구가 안 되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드냐? 굵은 자갈, 잔자갈 해서 그다음에 자갈을 쫙 깔고 위에 점토를 하게 해서 지금의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요. 단지 흙과 돌로 만들었다는 차이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수구만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려면 도를 관리하는 인원, 그러니까 저기 공무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국가에 쓸 일이 많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 개발한 게 가운데로 저절로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게 하는 신공법을 개발해요. 이걸 하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도로 있으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를 볼 줄 아셔요. 어렵게 막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이걸 보시면서 찾아내시면 되고 가보시면 이렇게 수레바퀴가 지나간 걸 표시가 나 있습니다. 왜? 최소 몇십 년, 몇백 년을 사용했으니까 메꿀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다 보면 싱크홀 생기다가 똑같은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목관해능을 통해서 그 당시 수도에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명이 재밌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예요. 아금리라든지 적급하라든지 이 의미에 관계없는 걸 만드는데 요즘하고 똑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뭐예요? 상리, 중리, 하리 들어보셨죠? 예, 주변 마을 만들기 이렇게 만듭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앞마을이라는 말 안 쓰고 우리는 전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중하로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새로 만든 마을은 신리죠. 신리는 도 바깥에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는 곳이 지명이 뭐죠? 신촌이 성벽 바깥에 있는 외진 팔레트였는데 걔가 이제 중심이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국의 지명을 보면 어느 놈이 먼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본자를 붙는 본동이라든지 이게 이제 원래 마을이고 그 다음에 상중하로 가고 새 마을이 신리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아까 말한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경주를 중심으로 똑같이 이식한다겠죠. 그래서 주를 만들어요. 지금으로 치면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무슨 주를 먼저 만들어요? 경상북도의 상주, 경상남도의 하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경기도를 점령해서 진흥왕이 뭐라고 붙일까요? 뭐? 상중하가 나왔어. 그 다음에 신주. 이게 외우면 안 된다니까. 최초 신주 군주로 있다가 성왕을 사로잡아 목을 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 신라의 중심이 돼서 누굴까요?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이 원래 신주 군주는 변방지대의 지휘관이니까 가야회를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의 군대가 경주 군대가 못한 걸 해치운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길 수 없는 문제인데 이긴 거예요. 자, 그만큼 경주뿐만 이렇게 다
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이장님 뽑는 게 이사관 뽑는 거로 가고 다시 권력에 따라서 마리간으로 가고 중국식을 받아들여 왕으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자체 집에 동네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6세기 이제 개발을 했는데 아까 제가 도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을 이제 새로 만들겠다. 왜냐? 월성은 어디 있다고 했죠? 제가 구릉에 있다고 했잖아요. 얘를 평지로 가려고 하면 이제 메워야 되잖아요. 메우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6세기 진흥왕 돼야 이제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가려다가 절로 바꿉니다. 바꾼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힘으로 군림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자기 대신에 종교를 내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절에 있는 부처님을 앞셉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신앙이 있어요. 뭐예요? 왕은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왕적불 사상을 보여하게 됩니다. 이 기막힌 거죠. 그 전에 적성고가지는 힘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힘이 아닌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도시를 규격한다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는 신호와 관계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그 전에 일본어로 치면 신도, 우리도 신도가 있었죠. 그죠? 일본하고 다르지만 신도의 세계를 뭐로 바꿔야 돼요? 부처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대체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이 달라. 그랬더니 왕말을 안 듣는 거야. 마을마다 신이 다르니까. 그런데 뭐로? 신라 전체를 부처님으로 바꾸고 나니까 부처님이 있고 왕이 돼요. 그래서 만든 것들을 보시면 청경님, 그 다음에 무슨 님, 수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라는 건 삼천기라든지 사천미가 뭔가 하니까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용궁도 뭐예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부처님 이전의 신은 용과 관련된 호수라든지 수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절로. 그러니까 수풀과 호수를 개발하는 시도로 온 겁니다. 지금의 지형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아라가야도 6세기에 이 지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아주 지금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말로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보시면 여기에 죽음의 세계는 피해갔죠. 대신에 하천변이라든지 농사짓기 힘든 것, 산 근처라든지 여기 말하는 호숫가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절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부처님의 사상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관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절을 만들 때 뭘 따져야 되죠? 수평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와 수평 작업을 해야 돼요. 기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와 기술 배워야 되죠. 그전에는 비세면 초가집 매년 갈아야 되는데 이제 몇십 년에 한 번 갈면 되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누가 배웠을까요? 중국의 불교 공부하는 스님이 배워요. 그래서 절에서 작업자도 다 하게 됩니다. 밥 짓는 것부터 기와 만드는 거 지금도 다 하시잖아요. 이때부터 관계됩니다. 그래서 결국 6세기에 도시화하고 왕궁의 건설은 이런 불교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은 남북도로지만 신라는 동서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동서도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딱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탑, 금당, 강당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도시 규율의 원칙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판의 기방해가 남북 정방향의 그전에는 방향이 다 지지각지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남향집을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인이 뭐냐? 황룡사와 흥륜사를 연결하는 이 라인이 중심된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 절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것들이 이런, 이 두 가지면 5분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딱 한눈에 봐도 자연구릉을 이용했죠. 전통적인 신라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 직선이죠. 당나라 방식을 채용한 거.
그럼 왜 중요하냐? 왕은 계속 정통적 방식에서 일본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사가 그대로 있죠. 그게 일본식 방식으로 지은 너와집입니다. 그 앞에 불교는 이런 방식으로 돼. 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자연구릉을 밑에 연못을 팠는데 이제 월지를 만들면서 직선화하려 된 요걸 봐. 여러분 가시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라 방식으로 해자를 만들었는데 월지를 딱 남북 방향 정력하게 되니까 다리, 지나가는 다리와 연못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라가 천년을 견딘 힘일 수도 있어요. 전통과 새로운 거에 대한. 그리고 전체를 한 분에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남천을 함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서 물결이 와서 지금 여러분들 한강대교하고 같은 콘크리트 베네지 똑같은 겁니다. 이걸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라기보다는 당나라가 먼저 나오니까 수입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들이 동그랗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예. 그리고 나서 요때 이름이 초생달이라 해서 신월성이에요, 원래는. 그러다가 통일이 되고 나서 월성하고 월지를 합쳐가지고 가상의 궁궐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월성이에요. 만월성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이게 무너져 일부가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반달처럼 새겨서 반월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세 가지 이름은 그 시대의 모양을 이제 봐준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하시면. 원래 여기에 월성이라고 해서 왕궁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통일이 되면서 문무왕 때 중국식의 월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생기니까 원래 있던 성과 새로 만들었던 월지의 그게 관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성이 솟아있죠. 남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자를 상징. 음양 조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담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태자가 산다고 해서 월지를 동궁으로 설정을 해주고 지금의 경주박물관 자리를 남궁으로 설정합니다. 뭐 약간씩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시종일관 여기서 생활합니다. 자, 그럼 이 빈 공간에는 뭘 만들까요? 요 둘 사이의 빈 공간에는 절을 만듭니다. 절 이름이 지금 있어요. 천주사예요. 하늘기둥절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다고 신라인들은 인식한 겁니다. 안에도 절이 있게 되고 그리고 관청터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역에를 내를 만들면서 사로에 만월성이라고 칭하게 되고 여기서 건너는 다리 이름이 월정교와 일정교로 해서 완결된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이 안에 신라에서 나오는 사슴이라든지 동식물을 갖다 키운 데가 월지가 되는 겁니다. 경복궁에다가 조선의 왕이 조선 팔도를 재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팔도를 재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장해가지고 한양 도성을 쌓게 됩니다. 그 쌓는 과정에서 팔도민을 동원해요. 그리고 사투를 쓰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에 한 곳에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외인이 확정되면 조선이 되는 겁니다. 조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조선이 있고 하나는 한양 도성 또 하나는 왕이 사는 곳이.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중심성을 이해했는데 하나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왕이 움직인다는 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일본은 소군이 자기를 지키잖아요. 원래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행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해버리고 왔더니 왕이 궁궐은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의 세계관이 일단 완성이 되고 다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게 2차 세계관의 완성이 돼. 아까 그래서 만든 게 울산하고 구별되는 장성을 통해 외국과의 구별까지 완성을 시키고 마지막은 그 안에 외국까지 다 포함한 신라라는 것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라인들은 구주라고 부른 거예요. 9개의 주란 뜻이 아니고 구는 동양에서 다 찼다. 신라가 모든 걸 채운 나라라고 하는 관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완성된 고도를 이야기해서 가야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려고 했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간다고 해서 로마 제국시로 간다고 해서 세상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식 폴리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가야 도읍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